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한창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운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축구를 보시고 이제 치킨을 뜯으면서 이제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월드컵을 즐길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뭐 아무래도 고3 수험생과 같은 그런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엔. 근데 뭐랄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고3이 남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결정짓는 큰 시험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전력을 다해서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큰 계기가 되는 거는 다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할 때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뭐 하나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면은 그걸 할 때도 열심히, 게임을 할 때도 열심히,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태도가 뭐 다른 거를 할 때도 그거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습관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안 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마음가짐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뭐 하나, 나는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쉽게 마음을 잡고 길게 할 수 없어, 이거 하면 쉽게 질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끝까지 잡고 한번 질릴 때까지 물고 늘어져 보기를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습관이 공부에도 미치게 되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드컵 시기는 재밌게 놀고 이제 열심히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화 연산의 마지막 파트,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 계산을 미리 초등학교 때 배워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절대 자만하지 말고 여기서 가르치는 순서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초등학생 때보다 조금 더 커졌을 거예요. 이 생각의 틀에 맞춘 딱 눈높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틀에 맞춰서 한번 자기가 쉽다고 해도 이렇게 쭉 손으로 써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렵다 손쳐도 이게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시고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가올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갔을 때도 이거 못하면 그때 물어보기 더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없을 것 같죠? 고등학생 때는 다 될 것 같죠?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는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도 못 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은 잡설이 길었네요. 일단은 이 정수와 유리수의 셈을 할 때는 저번에 배웠던 덧셈과 뺄셈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호를 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자연수, 그러니까 7 빼기 5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자연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 빼기 7과 같은 이런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는 요런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점차점차 여러분들의 수의 체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과 뺄셈과 비슷한 식으로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호를 결정짓는다 해서 양수 곱하기 양수는 부호가 양수 곱하기 양수는 결과적으로 양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연수에서 했던 것처럼 5, 7에 뭐예요? 네, 35. 네, 거기 대답 잘 하셨어요. 이렇게 5, 7에 35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35에 대한 부호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한 놈의 부호가 이제 음수 곱하기 양수일 때 마이너스 5 곱하기 7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5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큰 거 이거 서로의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이제 뺄셈을 할 때 이렇게 반대로 해줬죠. 그렇지. 일단 먼저 이렇게 씁시다.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호에 맞춰서 마이너스 쪽으로 왼쪽으로 5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반대쪽이니까 왼쪽에 반대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나오게 된다 라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거 작은 거를 따질 때 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는 곱셈에 대해서는 더 쉬워요. 마이너스가 한 번이면 마이너스가 한 번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두 번이면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홀수번 나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가 짝수번 나오면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네, 일단 먼저 여기 들어가게 되는 두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시다.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검은색 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돌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5개 쌓았다. 이게 여기까지 갈라나? 그렇죠. 이렇게 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게 되는 마이너스는 요놈의 색깔을 슉 바꿔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더 난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었죠. 근데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게 서로 헷갈리면은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려운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 그냥 뒤로 올곧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이 안 나요.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 쉬운 플러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나면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 다음에 충돌 안 나면 플러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를 더 해볼까요? 이거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왔어. 예제. 괜히 이상한 기호 쓰지 맙시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충돌 났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6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괄호는 이렇게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거는 충돌 안 났죠. 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거는 이 영상을 첫 번째 보시거나 아니면 정수와 유리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패스 가능. 이거를 그때 말했던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덧셈의 결합 법칙과 똑같은 식으로 곱셈도 생각을 해주면 된다 예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얘기할 때 1 더하기 3 이거는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도 됐었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근데 덧셈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밑에 있는 결합법칙에 나오는 이 순서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해도, 그러니까 두 수의 순서를 바꾼다. 두 개예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됩니다, 늘.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고요. 결합법칙은 이 결합은 연산의 결합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곱셈이랑 뒤에 있는 곱셈이랑 구분을 할 때 앞에 있는 거를 먼저 하든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하든 별로 관계가 없더라 라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거 제가 다른 영상을 찍은 것 중에 인도 수학 강의가 있었죠.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죠. 더하기 하면 3,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언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합해서 10이 되는 놈들끼리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렇게 묶고 요렇게 저렇게 묶고 이렇게 그렇게 요렇게 묶고, 이러면은 합해서 10이 되는 놈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40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짬뽕해서 쓴 거예요. 이래서 뭐 이것들끼리 순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 이게 잘 정의가 되는 이유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은데 1 빼기 2 빼기 3 빼기 다 씁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고 이거에서 이거를, 이건 조금 이상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물론 이거를 덧셈으로 바꿔서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뺄셈이라는 상태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곱셈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할 때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이건 쉽구나. 3 곱하기 7 곱하기 더 쉬운 걸로 합시다. 2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3,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할 때 이거 2개 곱하면 14, 이거 2개 곱하면 60, 이거 2개 곱하면 180,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2개의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러면 답은 7 곱하기 3은 21이니까 21에다가 10을 곱한 210이 나오게 되죠. 다르네? 잘 보면 14, 여기 5를 곱하면 60이 아니라 70이었죠. 제가 이거 일부러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73, 210. 이게 왜 일부러 틀렸냐? 이거 진짜 일부러 틀린 거 맞아요.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뭔가 어느 순간에서 계산이 복잡해질 때 오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 여러분들의 계산을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인도 수학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기반을 해서, 절대 야매가 아니라 이거를 기반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눗셈은 어디 갔니? 그렇지, 나눗셈 먼저 합시다. 나눗셈은 똑같아요. 곱셈이랑 똑같은데 이제 부호를 어떤 걸로 하냐? 충돌 안 나면 똑같은 거, 충돌 나면 다른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이제 나누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그런 거가 잘 안 나오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은 뭐 이런 거이겠지만은 이제 이게 바뀌는 놈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유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로 쓰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똑같이 해줘도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물로 그대로 써주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나눗셈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이상 수의 곱셈. 이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른 놈. 근데 서로 다른 놈을 생각을 할 때 부호를 결정짓는 놈은 이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이 플러스는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같으니까.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랑 달라지게 되면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이 짝수개가 있으면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이 홀수개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1은 6인데 부호는 뭐가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괄호까지 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이걸 다 곱했을 때 1, 2, 3, 4, 5 곱하면 12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총 하나, 둘, 셋, 4개 있기 때문에 충돌이 다 없어졌어요. 한 번이니까 하나씩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연습 문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놈은 분배 법칙인데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분배 법칙이라는 얘기는 합과 곱이 이렇게 나눠진 거만큼 각자 따로 계산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곱하기는 항상 바깥에 있어야 되고 더하기는 항상 안에 있어야 돼요. 곱하기는 밖, 그 다음에 더하기는 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괄호 친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 검은색은 피곤하니까 이거 없애주고요. 괄호를 친 상태에서 잘 보시면 여기 있었던 것들에서 괄호 안에 있던 게 괄호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있던 게 짝지어져서 이렇게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괄호가 같이 있을 땐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주는데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을 때는 괄호가 굳이 없어도 곱하기 먼저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괄호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곱하기 있는 쪽에 괄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있는 거는 괄호 안으로,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괄호 밖으로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게 했는데 이제 전 강의와 굉장히 텀이 길었죠, 그죠? 이제 다음 강의를 언제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더 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연습 문제는 상세히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